가우스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고요. 전기장을 계산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전기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그리고 고도의 대칭성, 고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편하게 전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면서 소개됐던 게 전기선속이 있죠. 전기선속, 문자로는 파이 또는 P라고 나타내고요. 파이는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전기장의 수직한 면의 면적. 그런데 각도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세타가 0도일 때가 최대가 되고요. 세타가 0도인 경우는 어떤 거죠? 전기장이 있고 면이 수직인 거죠. 면이 수직이고, 그 다음에 면의 벡터로 봤을 때는, 법선 벡터로 봤을 때는 법선 벡터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평행한 경우죠. 그때가 이제 0도일 때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90도일 때 면과 전기장이 평행한 경우 0이 되죠. 전기선속은. 그 다음에 면에서 지금 일반적인 면과 전기장이 있고, 기울어진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세타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고, 전기장과 면적. 그 다음에 이런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고, 직사각형 형태가 아닌 경우 단위 요소 면적 델타 A I, 그 다음에 여기에 가해지는 전기장 E I를 이용하면 얘와 기울어진 각 세타를 이용하면 전기선속은 델타 A I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얘는 내적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요소 면적들의 효과들을 다 더하면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파이 2는 다음과 같이 근사되죠. 내적 A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리밋 델타 AI를 0으로 보내고, 시그마 는 인테그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면이고, 그다음에 닫힌 공간일 경우에 이제 표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닫힌 공간에 알자 선속, 알자 선속이면 표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들하고 표면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양들을 다 합한 거죠. 그랬을 때 알자 선속은 다음과 같이, 닫힌 공간의 적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요. 그걸 구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상쇄되는 것들, 뭐 그 전기장의 평행한 면이라든지 그런 것들 빼고 이제 수직인 성분들만 모아서 따로 정리해낼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도 편하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선속에 대해서 봤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우스의 법칙에 대해서 봤었죠. 어떤 전하가 있고 그 주변에 이런 곡면이 있어요. 얘를 S1, S2에 닫힌 곡면이 있고 전하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기력선을 그리면 플러스 전하에서 밖으로 향하겠죠. 같이 향하겠고, 이 경우에 점전하가 곡면 안에 위치한 경우, 전기선속은 엡실론 제로분의 Q가 됐죠. 그리고 지금 반지름과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죠. 전하량에만 의존하는. 그래서 이제 가우스 곡면을 어떻게 잡아줘요? 거리에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고도의 대칭성을 이용을 하자면 가우스면을 9로 잡아주죠. 모든 거리가 R인 9로 잡아주게 되고, 그리고 9로 잡아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전하가 곡면 밖에 위치한 경우 전기선속은 얼마였죠? 0이었죠. 왜 그렇죠?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니까 결국에 알자 전기선속은 0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또 나타내는데
얘는 곡면 안에 위치한 전하량으로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우스면 설정하는 게 몇 개 있었는데 우선 어떤 것들을 이용하죠? 가우스면 설정할 때 어떤 대칭성을 가진 것들, 가우스면 설정할 때 첫 번째는 대칭성을 가진 것, 고도의 대칭성을 가진 것. 그러면 어떤 형태의 가우스 면들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구라든지 아니면은 원통 같은 걸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과 면이 평행인 경우, 그리고 전기장과 면이 수직인 경우를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정전기적 평형 상태의 도체, 도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고요. 그 다음에 과잉전하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과잉전하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고 표면에만, 도체의 표면에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도체 표면 바로 바깥의 전기장의 방향은 도체면의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 전하는 어디에 모이죠? 전하는 뾰족한 곳에. 그쪽으로 다 몰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에 전하들의 밀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뾰족할수록.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가우스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는 전기와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장에 살펴볼 건 이제 전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단위 어떤 걸로 알고 있죠? 문자로 표현하면 전위. 네, 전압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전압, 전위. 근데 영어로 봐서는 어때요? 전기적인, 보통 포텐셜 에너지 하면 위치 에너지 얘기하죠. 네, 전기적인 포텐셜, 위치 에너지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위치 에너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조금 다르고 그걸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다룰 내용으로는 전위와 전위차, 그리고 균일한 전기장에서의 전위차, 그리고 점전하에 의한 전위와 위치 에너지, 전위로부터 전기장의 계산, 연속적인 전하 분포에 의한 전위, 대전된 도체에 의한 전위, 그리고 실험 얘기로는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 그리고 정전기학이 어디에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선 정전기력에 대해서
정전기력의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전하를 전기장 내에서 움직이면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일의 반대는 뭐예요?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 일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위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일은 힘 곱하기 거리고요. 그쵸? 힘 곱하기 거리를 xi부터 xf까지 적분을 해주면 일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게 되면 에너지의 변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험 전하를 놓고 움직이는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 위치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눠준 값을 전이차로 표현을 해요. 전기적 포텐셜, 전이로 표현을 해요. 전이를 표현을 하고 이제 전이차라 그러면 이제 각 전이들의 뭐 A에서 B까지의 전이들의 차, 뭐 말 그대로네요. 전이차. 그런데 전이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전하량으로 나누어 줬을 때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로는 뉴튼 퍼 쿨롱 또는 볼트미터. 잠시만요. 지금 1볼트는 줄 퍼 쿨롱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나 뭐 핵물리 같은 데서 쓰이는 아주 작은 양, 전하 하나 가지고 계산할 때는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도 쓰여요. 여기에는 볼트 단위가 지금 빠졌네. 네.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도 쓰이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이제 균일한 전기장에서 전이차. 어떤 거와 같냐면 우리 중력에서 질량 m, 질량을 가진 물체의 운동하고 비슷해요.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질량을 가진 물체가 거리 d만큼 내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에너지적인 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죠. 그쵸?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죠. 거기서 시작을 했을 때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온 경우 뭐가 증가해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그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전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기장 내에서 전하가 전기장 방향을 따라서 플러스 이온이 전기장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따라서 간 거죠. 마치 질량을 가진 물체가 내려온 것과 같아요. 그랬을 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하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그동안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 다른 게 뭐냐면 마이너스 전하가 전기장 방향과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전기장에서 이제 음전하의 움직임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정방향인데 지금 역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중력하고 비슷한데 양전하, 음전하에 따라서 역으로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 그리고 비스듬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으로 생각을 해봐요. 물체가 있어요. 내가 물체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놨어요. 위치 에너지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야만,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움직일 때만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비스듬하게 움직였으면 어떤
지금 얘도 비스듬하게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얼마만큼 움직인 효과밖에 없어요. 에너지면으로는 A에서 C로 움직인 것과 같아요. 그래서 B와 C를 B로 가나 C로 가나 지금 같은 상황이죠. 에너지면에서. 그래서 이 B와 C 전기장의 수직인 면들을 등전이면이라 불러요. 전이가 일정하게 같은 면들, 제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다 등전이면이에요. 전기장의 수직인 방향의 면들. 그리고 이제 점전화에 의한 전이와 위치 에너지, 여기서도 A에서 B로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화 주변에 등전이면들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구형으로 그려질 거고, A에서 B로 움직였다면 지금 등전이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는 전이차가 없겠죠. 없는데 지금 A에서 B로 움직였으면 얼마만큼? 요만큼의 전이차가 생겨요. 요만큼. 그랬을 때 거리에만 관계된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얘기했으면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전이 이제 x, y축 평면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전이들을 표현했을 때 양전하가 여기 놓여 있게 되면 이 주변으로 이런 포텐셜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제가 양전하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전하가 여기에서 어떤 포텐셜을 형성하고 있고, 양전하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려면 이게 가까이 갈 때 힘을 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힘을 빼도 될까요? 가까이 가려면? 그쵸? 예, 그래서 굴려 올린다고 표현을 해요. 이제 양전하 구슬을 가지고 굴려 올릴 수 있어요. 예, 힘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양전하를 그냥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서 움직이겠죠. 등속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포텐셜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럴 때 이제 양전하 구슬을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가만히 놓으면 음전하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힘이 들겠죠.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하가 뭐 2개, 3개 있을 때, 2개, 3개 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이로부터 전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전이에 의해서 봤으면 이제 연속적인 전하 분포, 마찬가지로 이제 단위 부피들을 잡겠죠. 단위 부피들을 잡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합해주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하죠. 리미테이션에서 뭐 델타 QI를 0으로 보내고 0에 가깝게 보낸 다음에 다 더해주면 적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연속적인 전하 분포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된 도체에 의한 전이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보면은 과잉 전하들은 다 어디에 분포해요? 다 표면에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은 표면 바로 바깥에 있는 전기장은 어느 방향을 향해요? 표면의 수직인 방향들을 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밀도로 봤을 때는 어때요? 뾰족한 곳에 전하들이 많이 몰려 있죠. 그쵸? 그런 것들 다 표현을 한 그림이고요. 여기에 의한 전이를 지금 표현하면 구형 모양에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전이로 봤을 때는 도체 내에서는 항상 일정하고요. 도체 내에서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요. 여기에서 멀어지면 어때요?
이제 R분의 1의 반지름에 반비례해서 점점 작아지고요. 전위는. 그리고 지금 에너지로 봤을 때는 이 안에서 전기장으로 봤을 때는 이 안에서 0이고요. 전기장은 0이고 거기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R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줄어들게 돼요. 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속이 빈 형태의 도체 이거 앞에서도 했었죠. 속이 빈 형태의 도체 A에서 B로 이동하는 경우 역시나 같은 전위 상태에 있어서 전위차는 뭐 0인 거 도체 내에서 이제 움직일 때 항상 전위차는 0인 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방전 그 다음에 뭐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 여기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기름방울을 지금 어떤 통이 있고요. 통에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기름방울을 뿌려요. 이제 미세한 기름방울들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기름방울들이 저 구멍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저 안에 기름방울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기름방울들은 어떻게 움직여요?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 기름방울, 이 내부 저 통 안에 이제 엑스레이를 쏴줘요. 그래서 공기를 대전시켜요. 그러면 그 대전된 전하들이 기름방울에 붙겠죠. 그럼 마치 뭐처럼 행동해요? 기름방울들이 대전된 입자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전기장을 걸어줘요. 그럼 예를 들면 뭐 플러스로 대전된 기름방울이라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얘를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가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력하고 전기장에 의한 힘하고 전기력하고 균형을 맞게 되면은 기름방울을 등속도로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위로 가속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실험들이 가능해요. 거기에서 이제 전기 전하량들을 구해봤더니 특정 값의 정수배를 가진 값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1% 오차 이내에서 이런 값들만 구했대요. 그래서 항상 어떤 최소 단위가 있다. 그 최소 단위가 전자의 전하량이다 라는 걸 구했대요. 이 실험을 가지고. 그래서 밀리컨의 유적 실험, 기름방울 실험이라고 해서 전하량을 최초로 구해낸 실험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전기력을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정전 집진기, 먼지들 벽에 붙인 다음에 이제 정전기력 통해서 벽에 붙인 다음에 벽만 청소를 하면 되겠죠.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전하 Q0가 ds만큼 이동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W 전기장이 전하에 한 일은 FS가 되겠죠? 힘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시켰느냐. 그리고 F는 Q0 E ds F는 QE 그리고 ds만큼 그랬을 때
전하 전기장 계의 에너지 변화 U로 표현을 하면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겨나고요. 뭐 에너지가 지금 개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BS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라고 해주자. 예, 이동할 때는 델타 U는 아니지. 변화량이라고 하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죠. UB-UA는 마이너스 B까지 이 내적 DS 이동할 때 위치 에너지 변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23장에서 했던 내용인데 원천 전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전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시험 전하 로 위치 에너지를 나누게 되면 델타 Q0분의 델타 U 얘는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가 될 텐데 이 값을 이 값을 전위로 정의를 해요. 어떤 변화를 측정하려면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떤 둘 간의 관계죠. 그런데 지금 이 원천 전하가 있고 시험 전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 전하의 의미는 뭐예요? 시험 전하의 의미는 얘는 실제로 존재를 해요. 실제로 존재를 하기도 해요. 어떤 값을 얘가 미치는 어떤 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의 전하량을 가진 걸 가지고 거리를 바꿔간다든지
하면서 측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가 시험 전하가 없어지면 이 힘도 없어져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값을 시험 전하가 없더라도 존재하는 그 값을 표현을 하려고 시험 전하의 값으로 나눠줘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새로운 전이라는 물리적인 물리량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V는 Q0분의 U, 보통 우리가 V는 Q0분의 U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델타 U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만약에 전기장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W는 Q 델타 V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압의 전위 단위로는 볼트, 문자 그대로 볼트를 쓰고요. 1볼트는 지금 Q분의 W죠. Q분의 W니까 1줄 퍼 쿨롱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자나 핵물리에서는 저는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도 쓰이는데요. 일렉트론 볼트. 지금 일렉트론 볼트라고 해서 마치 지금 한 단위로 쓰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전자 하나를 1볼트의 전위차가 있는 곳에 놓고 가속될 때 에너지예요. 네,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 정확한 값으로는 쿨롱 볼트 또는 줄로 쓰일 수 있겠죠. 이게 전위의 개념이에요. 전위의 개념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력이 있고요. 중력이 있고 거기에 질량 m인 물체가 질량 m인 물체가 B만큼 내려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전기장 내에서 전하가
B만큼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전하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면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반대가 되겠죠. 전이차 지금 전이차 전기장 방향 로 이동한 경우고, 그 다음에 전기장의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그리고 델타 V는 S 방향, A에서 B까지 이 내적 DS를 적분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균일한 전기장이었으면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내적 B까지 DS 지금 직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적분을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거리값만 나오겠죠. 그리고 내적하게 되면 어때요? 내적하게 되면 값으로 봤을 때는 E의 크기 곱하기 S 코사인 세타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에너지 변화를 보면 W는 Q 델타 V 마이너스 Q0 내적 S A부터 이 값은 C까지 하면 마이너스 이 값 곱하기
S 코사인 세타 해서 AB와 AC가 같아지겠죠. 얘를 통해서 B와 C는 지금 전이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B와 C가 B와 C를 포함하는 면, 다르게 얘기하면 전기장의 수직인 면을 등전이면이라 불러요. 등전이면을 따라 움직일 때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비스듬하게 움직일 때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점전화가 있고요. A에서 B로 이동을 해요. 그때 얘는 RA 벡터, 그 다음에 R B 벡터, 그리고 임의의 지점 R 벡터를 놓고 R 벡터를 놓으면 이 해석의 의미가 뭐죠? 단위 벡터란 얘기죠. R 방향을 가진 단위 벡터. 길이가 1이에요. 네, 길이가 1인 단위 벡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 방향을 향하겠죠. 이 지점에서는 이 방향을 향하고,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을 향하는 얘를 뭐 DS 벡터, 그리고 R 벡터와 DS 벡터의 각을 세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양전화 주변에는 다음과 같은 등전이면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전이차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VA A부터 B까지 인데 이 내적 DS만 볼게요. 그랬을 때
E는 K R제곱분의 Q R 내적 ds. E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죠. 방향과 크기 또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 내적 ds는 지금 R 내적 ds 같은 경우에는 얘 길이가 얼마예요? 1이죠. 길이가 1이니까 ds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ds 코사인 세타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요만큼이 되겠네요. 요만큼. 그걸 dr로 표현을 하면 이해돼요? dr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 식에 넣어주면 r제곱분의 1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r제곱분의 1 r에 마이너스 2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 되죠? 네, 그렇게 돼서 r분의 k2 q 그리고 r a부터 적분 구간은 ra부터 rb까지 B 점전화에 의한 전혀 위치 에너지 A에서 B로 움직였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경로는 이렇게 움직였죠. 그런데 결과식으로는 뭐의 변화만 중요해요? RA와 RB만 중요해요. 네. 결국에 이렇게 움직이나 지금 여기는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움직이나 같은 효과예요. 결국에 등전이면을 대부분은 등전이면을 따라가는 거고요. 얘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선이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고 움직였을 때 옆으로 가는 거와 위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와 위로 가는 거 해서 요 위로 가는 것들, 요 값들만 위치 에너지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식은 다음과 같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와요. 거리의 변화만 의미가 있는 걸로 나오게 되고요.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양전하가 놓여 있는 경우 거리와 전위로 놨을 때 이런 포텐셜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거리 포텐셜로 놨을 때 양전하와 음전하가 놓여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포텐셜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양전하 구수를 가지고 놓게 되면 이 방향으로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 방향으로 가려면 힘을 들여야 되죠. 전기장을 걸어주던지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해줘야 되고요. 여기에 놓이게 되면 이 방향으로 가겠죠. 만약에 음전하를 놓게 되면 얘가 느끼는 건 이 방향이 이제 낮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죠. 낮은 포텐셜이라고 생각을 하죠. 얘 같은 경우에 음전하 놓이면 여기가 낮은 데고 여기가 높은 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마 수식에 넣어도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서 기울기,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기울기는 전기장의 비례를 해요. 지금 이 상황을 전기력선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전기력선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어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죠. 그쵸? 그랬을 때 밀한 부분이 어떻다 그랬어요? 전기장이 세다고 했죠. 지금 얘를 딱 잘라서 단면을 보면 이 기울기가 큰 부분이 돼요. 그래서 거리 전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를 해요. 이 경우에 이제 멀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울기가 점점 0에 가까워지겠죠. 전기장이 거의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됐어요. 점전하에 의한 전위와 위치 에너지, 거리의 변화만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둘 이상의 점전하.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점전하 군이면 합해주면 되죠. 그쵸? 합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점전하. 네.
전하의 두 점전하의 상호작용에 의한 개의 위치 에너지를 보면 위치 에너지니까 둘 다 Q1과 Q2 다 있고요. 누가 테스트 전환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위치 에너지를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Q1을 시험 전환, Q1이 시험 전환라고 하면 V는 어떻게 돼요? Q1이 시험 전환라고 하면 전위는 Q1으로 나눠주면 되죠. Q1분의 U 그렇게 해서 세 점전하 바로 점전하에 의한 개의 위치 에너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다 고려해야겠죠. 1, 2번 사이의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2, 3번, 3, 1번 다 고려해야겠죠. 그림으로 그리자면 예를 들어서 Q1, Q2 세 전하들의 상호작용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전위로 전기장을 알고 있는 경우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정의로부터 전기장의 계산을 살펴보면 전위차
전이차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이제 X성분만 살펴보면 이 S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그냥 1차원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X만 있을 거고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 Y, Z 있는 경우에는 X와 Y와 Z와 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 중에 X성분만 보면 이의 X성분은 마이너스 dx분의 dv. 그럼 Y성분은 X성분만 있는 경우에 성분만 가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X, Y, Z 성분을 다 가진 경우 차이점이 뭐예요? 네, 편미분해 준 거. 네, 편미분. X, Y, Z 섞여 있는 것 중에 X로만 미분하는 거예요. X 성분으로만. 그게 이 표현의 차이예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하면 섞여 있는 것 중에 X 성분으로만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위로부터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인 전하분포. I 그리고 P점. I로 해서 dV는 K R분의 dQ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시그마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델타 QI를 0으로 보내는 과정도 있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걸 인테그랄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연속적인 전하 분포의 경우에도 전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보통 A에서 B 전이차 구할 때 A에서 B까지 다음과 같이 구했었죠. 그런데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AB, AB 하는데 기준을 만약에 시작점을
무한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으로 놓게 되면 시작점을 무한으로 놓게 되면 전기장 값이 얼마예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적분할 때 적분 구간 B 빼기 A를 해주는데 이 A가 무한이면 0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전이차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 V는 다음과 같이 정해요. 기준을 무한으로 놓고 무한에서 봤을 때 이 지점이 가진 전이, 그러니까 전이차 A에서 B까지로 정의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전이차를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V값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기준점이 무한에 있는 경우예요. 무한에 놓고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한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값은 얼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전이차, 일반적으로 쓰는 전이차의 정의고요. 다음에 대전된 도체. 대전된 도체에서의 특징 몇 개 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닌데 이런 모양을 가진 도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알자 전하는 도체 표면에 분포를 하고요. 그 분포할 때 뾰족한 곳에 많이 모이죠. 좀 과장하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 방향은 도체 표면의 수직이죠. 도체 표면의 수직이고, 그리고 A에서 B로 이동을 할 때 얼마가 될까요? 왜 그렇죠? 우선 DS가 이렇게 될 텐데 각각의 전기장 방향들이 어때요? 수직이죠? 네. 그래서 다 더하면 0이고요. 그리고 대전된 도체 표면은 도체 표면은 등전이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Q의 전하를 가진 이제 이상적인 구로 생각을 하면 어때요? 고르게 분포해 있겠죠? 고르게 분포를 해 있고, 그때 거리에 따른 전위를 보면 전위는 항상 일정하고요. 전위는 항상 일정하고 여기서부터 떨어져요. 그런데 이 값은 R분의 2
Q. 그리고 거리에 따른 전위의 변화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형태를 지니고요. 그리고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봤을 때, 전기장으로 봤을 때 전기장은 내부에서 0이다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얘는 R 제곱분의 Q를 그리게 돼요. 그리고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림에서 설명을 다 했고요. 그 내용들이 다고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 뭐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뭐 이렇게 도구들 준비해 가지고 실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실험으로 이제 전하량을 알아낸 게 의미가 커서 192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대요. 밀리컨의 유적 실험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